여기 농민과 사냥꾼이 있습니다. 농민은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지만 틈틈이 책을 읽으며 실력을 쌓고 관직에 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사냥꾼은 사냥을 하며 먹고 삽니다. 책 따위는 아웃옵 관심이며 그저 어떻게 해야 짐승을 잘 때려잡고 고기를 많이 얻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입니다. 어느 날 농민과 사냥꾼이 만났습니다. 둘은 곧 시비가 붙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냥꾼입니다. 사냥꾼은 어릴 때부터 사냥에 단련되어 온몸이 근육질이며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쏩니다. 글 읽고 농사 짓는 농민 따위는 한 주먹거리도 안 되지요. 겁없이 덤빈 농민은 이내 나가 떨어집니다. 이래서 농민은 사냥꾼과 싸우면 안 됩니다. 말로 잘 타일러야지 싸우면 100% 처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냥꾼은 기마민족, 즉 몽골, 거란과 같은 몽골계 사람들, 여진과 같은 숙신, 말가계의 후손들을 비유하였습니다. 농민은 누굴까요? 중국의 농경민족 송나라, 명나라를 비유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성한 국가, 찬란한 문화를 이룬 것은 농경민족이지 기마민족이 아닙니다. 농경민족에게는 안정된 생활, 거기서 오는 지성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 국가 체계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오늘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여 글과 책으로 남기고 후대인은 그 글을 읽고 더 발전된 문화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은 언제나 사냥만 할 뿐 발전은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먹을 것이 걱정이었고 먹을 것이 부족하면 주위 부족들을 약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냥꾼은 늘 옆집 사냥꾼과 싸웠습니다. 오늘은 저쪽 부족과 싸워 식량을 얻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일은 저쪽 부족과 싸울 것입니다. 저쪽 부족은 또 가만히 있을까요? 복수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또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복수를 꿈꿉니다. 약탈과 복수는 기마민족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기마민족은 살기 위해서 항상 싸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부족들의 전투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농경민족은 싸움은 약했지만 지성이 있었습니다. 지성의 힘이 모여 국가의 힘이 되었고 옆 동네 사는 기마민족들을 컨트롤하였습니다. 오늘은 A 부족을 지원하여 B 부족을 누르고 그러다 A의 힘이 너무 커지면 다시 B를 지원하여 서로 싸우게 하는 이간책이 약한 농경민족이 선택하는 주요 전술이었습니다. EJ라고 하지요.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농경민족은 대대로 EJ 방식으로 기마민족의 강력한 힘을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리란 아무리 잘해도 언젠가는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로든 사고든 주위 환경 때문이든 아웃 오브 컨트롤 될 때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마민족은 동등한 여러 세력으로 분산되어야 하고 분산된 세력이 서로 싸워주어야 동아시아, 아니 세계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뭉친다면 그때부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진의 힘을 통일한 금나라가 어찌했습니까? 중국 북송의 수도 개봉을 함락시키고 화북 일대를 정복하였습니다. 몽골의 힘을 통일한 칭기즈칸은 어찌하였습니까? 전 세계 수천만 명을 살육하며 수많은 나라를 멸망시키는 등 아주 그냥 공포의 도가니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누르하치도 이러한 패턴으로 부족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르하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559년 2월 21일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의 부족장 탁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시기 여진의 세력은 건주, 야인, 해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건주 여진은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보낸 군사에게 박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조는 건주 여진을 토벌하고 토관제도를 실시, 두만간 유역의 땅이 조선의 땅임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야인 여진 역시 조선 4대 임금 세종의 토벌로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세종은 4군 육진을 설치, 오늘날 한반도 국경을 확립했습니다. 이처럼 건주, 야인 여진은 조선에 의해 약화되고 반면에 조선과 국경이 멀었던 해서 여진은 힘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명나라는 어찌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마민족은 늘 대등한 힘으로 서로 싸우고 견제해야 탈이 없는데 해서 여진의 힘이 커져 나머지 세력들을 통일해버린다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제2의 칭기즈칸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 명나라는 약해진 건주 여진을 다시 키워주고 특히 누르하치 가문에게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에 건주 여진은 나날이 번성하였고 누르하치는 명나라의 지원으로 유복한 생활에 글도 배워 다른 족장의 아들과는 다르게 유식함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르하치의 나이 9살이 되던 때 그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새 부인을 맞이했는데 누르하치는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 정도 급이 되면 몇 명의 마누라를 두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였음에도 사춘기 소년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아버지와의 사이가 계속 나빠지더니 18세가 되던 해에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누르하치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마누라도 있었습니다. 부인, 부하 권력이 다 무슨 소용이겠소. 내 어떻게든 식구들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니 산속에 들어가 우리끼리 오손도손 삽시다. 누르하치는 만주의 산에서 약초와 산삼을 캐는 10만이 노릇으로 생계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누르하치는 조용히 약초를 캐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얼마 못 가 10만이 노릇은 때려치우고 요동총병 이성량의 휘하에 입대하였습니다. 군대에 들어간 누르하치는 여느 병졸들과는 달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글재주에 무예까지 뛰어났던 누르하치는 금방 이성량의 눈에 들어 신임을 받았고 이후부터는 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누구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 노비 생활 중에 송아지를 잡아먹다 들켜 쫓겨나 먹고 살기 위해 탑발승이 되고 절에서는 고승을 만나 글을 배우더니 이내 스님 때려치우고 홍건적에 입대한 주원장의 이야기와 꼭 닮아 있습니다. 주원장 역시 무예에 글재주까지 겸비하여 당시 홍건적의 우두머리였던 곽자응의 눈에 들어 크게 중용되었고 급기야 주원장은 최강 몽골족의 원나라를 몰아내고 명나라를 건국합니다. 이성량은 고려인 출신으로 요동총병관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를 이끌고 조선을 도운 이여성 장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이성량의 주요 의무는 요동 일대의 여러 여진 부족들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느 한쪽의 세력이 커져서도 안 되었고 어느 한쪽이 너무 약해져서도 안 되는 작업입니다. 이성량은 명나라 이의제의 정책에 의해 만주 일대를 관리하였고 특히 세력이 약해졌던 건주 여진의 지원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반대로 힘이 나날이 커지는 해서 여진은 손을 좀 봐야 했습니다. 그 전에 건주 여진의 여러 족장 중에서도 반명 세력 아타이가 있었습니다. 1583년 이성량은 먼저 아타이를 손보기로 하고 군사를 이끌고 그가 있는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나 이성량은 황제 폐하의 명을 받들어 너를 토벌하러 왔다. 우리 명은 그동안 하늘같은 은혜로 너희들을 보살펴 주었건만 너는 어찌하여 우리에게 반역을 도모하느냐. 항복하면 살려줄 것이나 저항한다면 한 놈도 남김없이 죽여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아타이도 지지 않고 대들었습니다. 호리는 그 옛날 천하를 호령했던 금나라의 후예이다. 그런 우리가 너희 명나라 따위에 굴복하겠느냐. 옳테면 와보거라. 그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끝까지 개기는 아타이의 태도에 이성량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와 네 군사들을 모조리 도륙내줄 것이다. 전국 공격 대형을 갖추어라. 그때 웬 노인과 남자가 찾아와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장군께서는 잠시만 공격을 멈춰 주십시오. 너희들은 누구냐? 이분은 제 아버지가 되며 저성에 있는 아타이는 제 사위가 됩니다. 저희는 여진족이지만 대대로 명나라의 은혜를 받아왔습니다. 송구하오나 잠시만 시간을 주신다면 우리 부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 아타이를 설득하여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이성량은 고민하더니 이윽고 허락하였습니다. 좋다. 가서 항복을 권해보거라. 단 내일 해가 질 때까지만 시간을 줄 것이니 그때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항복을 받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아타이는 끝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성량이 명했습니다. 역시 말로는 안 되는 놈들이다. 전군 공격하라. 결국 명나라 군대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아타이의 병사들은 무참히 살육되었습니다. 그 죽은 이들 중에는 아타이를 설득하러 갔었던 노인과 남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노인과 남자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우는 한 젊은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성량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서럽게 우는 것이냐? 이 두 분은 제 할아버지와 아버지입니다. 젊은 장수는 이성량의 총애를 받았던 누르하치였습니다. 이성량은 괜히 미안했습니다. 안됐구나. 우리 군사가 정신없이 싸우다 보니 여진 복장을 한 네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인 것 같구나. 내 너에게 말과 재물을 내려줄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나 누르하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이 원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이성량은 누르하치에게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누르하치에게 말과 재물을 내림은 물론 명나라 교역권까지 독점적으로 주며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당연히 누르하치의 힘은 강해졌습니다. 돈은 넘쳐났고 따르는 무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강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 힘이 명나라에 대항할 정도는 아니다. 철저하게 허리를 굽히면서 저들을 안심시키고 그동안 힘을 키우자. 이성량과 명나라는 고분고분한 누르하치가 완전한 명나라의 신하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더 많아지고 힘은 더 커졌습니다. 그 힘을 축적한 누르하치는 먼저 부족들을 통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기즉하니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의 여러 족장들을 굴복시켰고 급기야 해서 여진마저 먹으려 하였습니다. 누르하치가 여진 세력을 통합한다면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명나라였습니다. 명나라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원 봐라, 키워주었더니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구나. 적당히 좀 밟아줘야겠어. 명조정은 이성량에게 누르하치 세력의 성장을 좌시하지 말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성량은 누르하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거두어 키운 장수다. 오히려 나를 대신하여 여진의 골치 아픈 일들과 각종 더러운 일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는데 어찌 내 손으로 그를 친단 말인가. 명황제는 이성량으로는 안되겠다 싶어 그를 쫓아내고 후임자를 보냈습니다. 후임자는 이성량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누르하치의 세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냥 두었다가는 무슨 후환이 될지 알 수 없으니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야 합니다. 명나라는 마침내 군사를 일으켜 누르하치를 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조선은 명나라에 급히 구원군을 요청했고 명나라는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을 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명나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했습니다. 누르하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명나라가 임진왜란에 참전하여 정신없이 싸우는 동안 누르하치는 주변 부족들을 하나하나 통합하며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1616년 누르하치는 결국 만주의 여진족들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습니다. 후금은 옛 금나라를 이어받아 부흥시킨다는 뜻의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왕건이 고구려를 이어받아 고려를 건국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복수는 시작되었습니다. 짐에겐 7가지 한이 있다. 첫 번째 한은 명나라가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한은 명나라가 우리 건주 여진을 학대하고, 누르하치는 7대 한을 명분으로 명나라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어리석은 명황제, 만력제의 삽질과 임진왜란 등의 시대적 상황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명나라는 후금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여 이번에는 조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에 우리가 도와줬으니 이번엔 조선이 우리를 도와줘야겠소. 조선뿐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친명 여진 세력과도 손을 잡고 후금과 싸웠습니다. 이것이 사르후 전투입니다. 하지만 명나라는 크게 패하여 결국 멸망 태클을 걷게 되고 후금은 승리 후 중원을 지배하는 청나라가 됩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살아있다면 이런 소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첸자, 누르하치 좋은 일만 한 거잖아. 왜 명나라에는 조선의 이순신 같은 장수가 없었던 거야? 신이만 물러나옵니다.